요즘 음반 말고도 다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수단이 많잖아요. 꼭 굳이 음반을 사야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차 타고 갈 때도 들을 수 있고 그냥 길 가면서도 그렇게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2, 3만 원씩 하는 음반을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 요즘에 음반 수집을 많이 하는가? 요즘에 워낙 스트리밍도 잘 돼 있고 유튜브도 잘 돼 있어서 만약에 음반 살 돈이 있으면 다른 취미나 다른 것들을 사서 모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5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음반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6년째 사랑하는 임창정의 정규 앨범과 힙합을 좋아해서 인상 깊게 들었던 힙합 앨범을 모으고 있습니다. CD 위주로 모으고 있는데 나중에는 턴테이블을 구매해서 LP까지 수집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반을 구매하는 건 아티스트의 음악을 잘 들었다는 일종의 감사 표시예요. 그 음반을 하나 만드는 데에는 아티스트의 엄청난 고민과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 앨범 구매하는 게 그 아티스트의 수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작은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구매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주로 스트리밍 사이트로 음악을 청취하니까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음반을 수집하는 게 어찌 보면 비주류 문화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저도 음반을 모으고는 있지만 가끔 스트리밍 사이트로 듣는 게 훨씬 편한데 굳이 왜 모으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음반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몇몇 있고 이제 제가 중고거래 오픈 채팅방에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이제 CD부터 LP까지 다양하게 모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스트리밍 사이트로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음반 수집 문화가 왜 건재하는지, 경험 중심으로 변한 사회에서 과연 소유가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어요.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은 LP판과 턴테이블, CD와 테이프, MP3, 스트리밍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변화했습니다. LP판은 소리를 녹음하는 원형 매체로 흔히 레코드판이라 불리며 턴테이블을 통해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LP 음반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50년대 중반쯤입니다.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때 취입된 유성기를 사용하였는데 유성기 음반은 양면에 한 곡씩 단 2곡만 녹음할 수 있었고 재질이 약해 보관이나 취급이 힘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LP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단단하고 한 면에 5곡씩 총 10곡을 녹음할 수 있으니 혁명적이었죠.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LP 음반의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이는 199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살아가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중은 대중문화와 예술을 찾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음악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LP에서 CD와 테이프로 음악 소비의 형태가 변화하였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에 CD와 테이프를 넣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테이프 이후에는 CD가 상용화되었는데 테이프와 달리 듣고 싶은 곡을 버튼으로 손쉽게 들을 수 있어 편의성이 생겼고 음질이 더 깔끔해졌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MP3가 등장했고 이는 음반을 구매해서 듣는 형태에서 디지털 음원을 구매해서 듣는 형태로 음악을 듣는 형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때부터 음반은 더 이상 음악의 주 소비 형태가 아니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소리바다와 같은 음원 전용 다운로드 사이트가 처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MP3의 등장은 간편한 음악 소비를 가능케 했고 음악 역사에 가장 큰 기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스트리밍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MP3보다도 쉽고 편하게 음악을 실시간으로 유통 소비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소유할 수 없는 무형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MP3 음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유할 수는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수집해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라도
존재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소유에서 경험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어요. 비디오에서 OTT로, 책에서 이북으로, 그리고 음반에서 스트리밍으로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음반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걸까요? 스트리밍 사이트로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음반을 굳이 모을 필요가 있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화에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있을까? 제가 생각지 못한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어요. 세계 레코드 음악 시장의 규모를 보면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음반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연간 음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 매년 엄청난 비율로 늘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스트리밍으로 듣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음반을 사람들이 많이 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반대이고 또 왜 유독 한국만 엄청난 상승세일까? 근데 그 정답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바로 K-POP 팬덤 문화입니다. 음반 판매량 순위 상위 50개 가운데에서 무려 49장이 K-POP 아이돌 음반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제가 찾아간 음반 가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음반이 많이 안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음반을 사러 온 사람이 되게 많았고 K-POP 음반이 많이 팔리니까 많이 사가라고 아예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요즘 뭐 K-팝이 전세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네네. K-팝 그룹도 물론이고 그리고 그 음반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안에 있는 CD로 음악을 듣기보다 이런 스티커나 표지 등 구성품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CD를 MP3로 옮겨서 듣는다기보다 그냥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음원 사이트에서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이용해서 들어요. 아 멜론으로? 네, CD는 써본 적 없어요.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좋아서 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성적이나 이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저는 이 현상이 음반이 음악을 듣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장품이나 굿즈로서의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그들에게는 음반을 소유하는 하나의 가치이겠지만 그래도 아이돌 음반을 제외한 다른 장르 음반은 어떨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저처럼 음반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이 문화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좀 많이 찾을 것 같은 음반 가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경북대학교 북문에 위치한 구이 레코드는 재즈를 전문으로 하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구이 레코드에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음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리지널리티, 재즈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거의 100년 된 음악이니까 옛날 걸로 계속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음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음반의 퀄리티나 자켓의 퀄리티나 그런 것들이 지금의 것들보다는 더 낫죠. 그게 기술은 지금이 발전했지만 당시에 그 모든 재료들도 그렇고 당시엔 다 수작업이었고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모으다 보면 그런 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꽤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에 사장님께서 가게 내관을 여기저기 보여주셨어요. 이제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악이랑 함께. 그 다음에 갔던 영레코드는 대구역 지하차도에 위치해 있었어요. 네이버 지도에도 없는 외딴 곳에 있어가지고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여기서 우연히 음반을 사러 온 손님을 두 분이나 만난 거예요. 저희는 주로 물리 매체인 CD나 아니면 LP 위주로 많이 하는 음반 단위로 듣기 때문에 또 자기 취향에 맞게 오디오 같은 걸 자기가 꾸며놓고 거기에 계속 물리 매체로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로 보게 되는데 저희 이제 실제로 잡고 이렇게 보는 또 뭐 네. 디자인들 뭐 자켓 디자인 같은 경우 이렇게 네. 유명한 작가들이 또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확인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스트리밍 쪽으로는 손을 좀 안 대는. 감성도 있고 일단은 요새 되게 바이닐이 옛날 것도 그렇지만 소장 가치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나오는 바이닐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그렇고 너무 예쁜 게 많거든요. 컬러 바이닐도 있고 뭐 투명 컬러 반도 있고 가끔 가다가 바늘이 튈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음악이 갑자기 톡톡 끊어질 때 그거마저도 정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갔던 봉산동에 위치한 소환 레코즈는 인테리어가 정말 예쁜 가게더라고요. 장사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열의 아홉이 반대를 했거든요. 디지털이나 콘텐츠 같은 기반 사업은 계속 뜨는 사업일 거고 실제로 소유하거나 뭔가 옛날 아날로그틱한 거는 계속 줄어드는 수요가 있다는 추세인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그리워하시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기본이거든요. 의식주가 채워진 다음에 문화적인 게 채워지면 저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음반 가게들이 유지를 잘하고 계속 발전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그만큼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뜻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음악적인 수준이나 듣는 귀가 많이 올라가면 조금 윤택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음반샵 3군데를 다녀오고 느낀 건 첫 번째로 내가 느끼고는 있지만 완전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시각을 넘어 다양한 시각들, 어쩌면 조금은 다른 시각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어 좋았다. 9위 레코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딱 제가 느끼는 걸 대변하는 단어 같았어요. 굳이 내 돈을 들여서 음반을 구매하고 번거로운 시간을 들여서 음반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행위, 그 행위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간 영레코드 같은 경우엔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었어요. 외딴 곳에 위치해서 찾기도 힘들었고 네이버 지도에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무려 2명의 손님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음반을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인상 깊었던 건 몇십 년간 음반으로 음악을 청취했기에 그게 익숙하여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손님.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나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것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 저랑 같은 학교였던 여자 손님도 이제 젊으신 분이 이렇게 음반에 취미를 들여서 가게에 자주 방문해 오신 게 되게 신기했어요.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좀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과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제일 많이 해소됐던 것 같아요. 아날로그를 지속적으로 찾는 손님들이 존재하기에 아직은 이 음반 산업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아,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아직 많이 있구나, 뿌듯했어요 되게.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이 의식주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 주신 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가 문화적인 부분에 완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쟁통에도 음악을 찾았던 우리 민족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궁극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는 음반 문화는 아직 건재하다,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냥 내가 이제 소유의 가치를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애들 데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 다 따라와 주면서 찍어줘서 너무 고맙고, 일단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음반의 가치는 무엇일까? 음반 문화는 아직 건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음반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음반을 하나의 앨범으로서 가치 있게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음반과 앨범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음반은 음악을 담고 있는 LP, CD, 카세트 테이프 같은 유형의 매체인데 앨범은 여러 개의 음악을 모아놓은 것을 뜻하니까 만약에 앨범을 냈어도 그걸 피지컬로 발매를 하지 않는다면 두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죠. 음반을 통해 앨범의 첫 곡부터 끝까지 음악을 돌리던 때와 달리 지금은 스트리밍 사이트로 원하는 곡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앨범 수록곡 전체를 다 듣기보다 타이틀곡만을 빠르게 듣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경향에 맞춰 음악 시장도 긴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정규 앨범을 만들기보다는 싱글 위주로 많이 발매하게 됐죠. 앨범에 아무리 힘을 쏟아도 타이틀곡밖에 안 들으니까 오히려 싱글을 많이 찍어내는 게 돈이 되니까요. 여긴 앨범을 듣는 게 뭔지 몰라. 리스펙이 쓸리가 형들 하는 꼴 봐. 앨범만 아니 방송으로 먹고 살. 앨범을 냈어 쓰나 이제는 안 낼 거야. 그냥 돈이나 땡겨 대한민국 내 위대함을 소비할 수 있는 지갑이 없는 다 개털.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힙합에서는 앨범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앨범의 퀄리티가 래퍼의 역량을 평가하는 하나의 큰 척도이고 반대로 래퍼는 앨범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저는 싱글을 듣고 싶을 때 짧게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정규 앨범이 주는 메시지의 깊은 울림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트랙 순서에 맞게 배치된 수록곡들은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곡들 사이사이의 유기성이 이 앨범이 주는 메시지를 한층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유형의 형태인 음반으로서 존재하여 소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소장한 앨범을 첫 곡부터 끝까지 돌렸을 때 이 음반이 주는 매력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음반이 가지는 앨범으로서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힙합 씬에서 활동하시는 래퍼분들 중에 샤크라마 님이라고 계세요.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있는데 정규 앨범을 5장이나 내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스타그램으로 DM을 해봤는데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샤크라마님과 전화 인터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뭔가 좀 스스로 정신적으로 많이 약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라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하는 어떤 삶의 원동력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음악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어떤 휴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안 만들고 계속 앨범만 만들어서 제 삶의 원동력이나 성취감 그런 걸 다 앨범을 만들고 내는 데에서 얻는 사람들이 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게 되는 시대가 오면서 음악도 불가피하게 동화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제가 이 음악을 하는 행위의 목적은 이 작품을 남겼을 때 떳떳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많이 두는 편이라 한 가지 곡 그것도 타이틀곡에서 뭔가 좀 더 사람들에게 캐치하게 들리는 좋은 훅과 뭐 준수한 벌스 뭔가 이런 개념의 한 곡 안에서 제 인생을 정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좀 더 많은 감정이나 제가 살아왔던 사건을 설명해줘야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서 최대한 앨범 작업에 힘을 쓰고 있는 거가 큰 것 같고 저도 근데 스스로가 당연히 내가 이걸 사랑하고 계속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성취감과 물질적인 보상이 따라와야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앨범 단위로 노래를 들었을 때 이점이나 앨범 단위를 뭐 돌려듣는 피드백을 진행해주는 컨텐츠라든지 그런 아티스트들이 아니어도 딩고 프리스타일이나 쇼미더머니 같은 좀 영향력 있는 힙합 미디어 매체에서 앨범 전체적인 완성도가 뭐 실력의 수준 이런 식으로의 또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음반 문화가 발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기는 하지만 좀 더 많은 청취자 그리고 음악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반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음반을 발매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오는 일종의 경제적 정신적 후원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주고 있다는 유대감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돼서 그 음반을 산 사람들은 작은 돈으로 그 아티스트가 다음 앨범을 내는 행보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좀 더 많은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세상이 돌고 돌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언가가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서 기존의 것의 가치를 낮잡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꼭 통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의 것이라고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에 대해 이렇게 되돌아본 경험이 저는 정말 좋고 뿌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케이. 아이고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현이랑 수현 진짜 고생했다 진짜로. 아이고 길다 길었어. 다들 고생했네. 치웁시다.